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싶어 하셨던 주제, 바로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별 이유 없이 나를 깔보는 사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은 이 정도겠지 하고 단정 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인 사이에서도, 심지어 처음 본 사람에게서도 그런 무례함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아픕니다. 자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화가 치밀고 속이 답답해서 하루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복수는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상처 주는 말로 되갚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더 높이는 것, 그리고 상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5가지 방법을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소모 없이 하는 복수, 품위를 잃지 않는 복수,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반드시 후회하는 복수, 무엇보다 나의 삶이 더 좋아지는 복수. 이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앞으로는 누가 나를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수일. 나의 레벨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진짜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이 정도일 거다 하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보는 지금의 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내 가능성, 내 배경, 내 성실함, 내가 살아온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수는 단 하나, 지금의 나를 크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1. 성장이 복수인 이유.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거나 성장하거나 달라지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변합니다. 연락을 먼저 하던 사람이 뜸해지다가 어느 날 요즘 잘 지낸다며 하며 다시 다가오기도 하고, 예전에 은근히 무시하던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쉽게 봤구나 하고 속으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은 이렇게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기준도 바꾸고 심지어 나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2. 감정으로 복수하면 결국 내 손해. 많은 분들이 무시당하면 바로 말로 따지기, 싸우기, 증명하려 하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고 억울함을 설명하고 변명까지 하면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즉, 상대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반대로 조용히 성장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전 그대로가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대했었는데 지금은 아닌데. 저 사람을 다시 바라봐야겠구나.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복수입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이 복수가 되는가? 1. 경제적 성장. 돈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바꿉니다. 억울함도 상처도 대부분 경제력이 올라가면 덜 느껴집니다. 2. 실력 성장. 직장, 비즈니스, 기술, 자격증, 꾸준한 자기 개발. 실력이 쌓이면 사람들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외모와 건강 관리. 몸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요즘 뭐가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4. 인간관계의 성장.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 자체가 무시한 사람과의 레벨 차이를 더 벌려줍니다. 4. 중요한 핵심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상대는 자동으로 무릎 꿇는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 버리면 상대는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봤다. 저 사람을 무시한 건 내 인생의 큰 실수였다. 나와는 레벨이 달라졌구나. 이 조용한 후회를 상대에게 안겨주는 것이 가장 품격 있고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5.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수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나를 단단하게 만들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이 순간이 진짜 복수의 완성입니다. 내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놓는 복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복수입니다. 복수 2. 상대가 놀랄 정도로 무심해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태도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시를 당하면 화를 내고 따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가장 아픈 복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준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1. 무관심은 상대의 예상을 무너뜨린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화낼 거야. 그럼 내가 우위에 서겠지. 혹은 변명하겠지. 그러면 내가 더 강해 보이겠지. 즉, 상대는 내 감정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나를 다시 한번 깔보고 우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완전히 꼬입니다.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억울하다는 표정도 없고, 화도 안 내고, 설명도 안 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네. 내가 뭔가 잘못 본 건가? 왜 이렇게 태평하지? 내가 무시한 게 별 의미가 없나? 이렇게 상대의 자신감을 흔들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무심함의 힘입니다. 2. 감정이 빠지면 권력도 사라진다. 무시하는 사람은 내 감정이 흔들릴 때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해지면 그 사람은 나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이동입니다. 내가 감정을 주면 상대가 우위, 내가 감정을 끊으면 상대는 힘을 잃음. 무관심은 조용히 상대의 가짜 권력을 꺼버립니다. 3.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는 가장 크게 당황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무심함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1. 대화는 짧게 단정하게 필요한 말만 하십니다. 장황한 설명, 감정 섞인 말은 금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시죠. 이런 단정한 문장이 상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2.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기. 무시하는 말,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세요. 내 감정을 들키지 않으면 상대는 재미를 잃습니다. 3. 나의 생활, 표정, 감정 루틴 유지하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일상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무심함입니다. 4. 무심함은 복수이자 정리이다. 무심해진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지도 유익을 주지도 않는 사람을 굳이 마음속 깊이 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심함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말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에 훨씬 중요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대에게는 가장 큰 복수가 되고 나에게는 최고의 평화가 됩니다. 5. 결국엔 상대가 내가 뭘 잘못했지? 를 생각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이렇게 무심해지면 상대는 어느 순간 나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지?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지?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잘못한 건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보다 정확하고 통쾌한 복수는 없습니다. 복수 3.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하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쓰는 동안 정작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복수는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게 더 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무시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건 손해보는 선택이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자꾸 마음이 거기로 끌립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태도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마음은 결국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인간관계의 질이 올라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불필요한 상처가 사라지며 인생 전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 자체가 무시한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의 계산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쉽게 본 거 아니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 지탱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힘들 때 함께 있었던 사람, 내 행복을 바라는 사람,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준 사람, 작은 고마움도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따뜻하게 대할수록 내 인생은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행복하네 라는 사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걸 보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구나. 3.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왜 복수인가? 복수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는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은 내가 행복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품위 있게 상대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4. 실제 실천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행동들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실천 예시입니다. 1. 가족, 친구에게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 덕분이야.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2.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기. 전화 한 통, 식사 한 번. 이게 쌓이면 인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3.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과 긍정적 에너지 공유하기. 취미, 운동, 이야기, 소소한 기쁨을 나누면 삶 자체가 밝아집니다. 4.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기. 그냥 선을 긋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5. 결국 승자는 나를 잘 챙긴 사람이다.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나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무시한 사람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복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덕분에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랑 더 행복하게 살고 있네. 이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통쾌한 복수입니다. 복수 4. 나의 기준을 올리고 거절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내 기준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내가 그것을 허용하면 그 사람은 계속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수의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내 기준을 올리고 필요한 것은 분명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1. 선을 그으면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못 넘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긋는다는 건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치와 품격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 부탁이나 부담스러운 요구. 그건 어렵겠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 저는 그런 방식이 불편합니다.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가 쉽게 넘볼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즉시 깨닫습니다. 2.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해서 계속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싫고 분위기를 망치기 싫고 불편해지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나만 계속 희생되면 상대는 더 대담하게 무례해집니다.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무례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존중을 받습니다. 3. 내 기준은 곧 내 가치이다. 사람은 자신이 허용하는 만큼 대접받습니다. 내 기준이 낮으면 상대는 나를 낮게 대합니다. 내 기준이 높아지면 상대는 나를 높게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무례한 농담에 웃어주지 않기. 웃어주면 그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2. 부당한 요구를 즉시 거절하기. 단호한 한마디가 상대의 행동 범위를 바꿉니다. 3.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거리두기.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내 가치를 높이고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4. 기준을 올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기준을 올리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의 질이 더 좋아지고 이게 바로 인생이 편안해지는 지점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그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단호하지? 내가 넘겨짚었나? 저 사람은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품위 있게 상대를 이기는 방식, 즉 조용한 복수입니다. 5. 기준을 올리는 것은 나를 지키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준을 올리고 거절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가치 있는 곳에 쓰겠다는 선언이죠. 그 선언이 쌓이면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사람이 없고 설령 있어도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을 올리는 복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복수 5.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복수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나의 인생을 잘 살겠다. 무시한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기 말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워하길 은근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활기찬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조용히 충격을 받습니다. 1. 행복은 상대방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은 분명 상처받을 거야. 화낼 거야.
기죽을 거야. 내 말에 흔들릴 거야. 그런데 정작 내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상대는 마음속에서 큰 혼란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지?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나 없이도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게 바로 조용한 복수의 절정입니다. 이 행복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건 상대에게 보이기 위한 복수라기보다 사실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상대에게는 가장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복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요소들에서 시작됩니다. 1.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기운이 생깁니다. 2.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취미든 일상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3.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4. 경제적으로 여유를 만드는 것.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고 지출을 정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면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5.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 무시당한 순간에는 내가 작아진 것 같지만 나를 다시 소중히 대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3. 행복해지는 순간 상대는 자연스럽게 패자가 된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은 내가 괴로워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히려 잘 살고 밝고 여유롭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무시하던 태도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고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지고 웃으며 사는 사람은 어떤 공격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시한 사람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결국 자리를 잡았구나. 내가 뭐라고 저렇게 잘 사네. 저 사람 내가 무시할 상대가 아니었구나. 바로 이 순간이 행복으로 하는 최종 복수입니다. 4.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결국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 자체는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나의 삶을 더 사랑하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면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굳이 말로 따질 필요도 없고 굳이 마음을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대로 잘 살면 상대는 자동으로 뒤로 밀려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품격 있고 가장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5.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문장. 오늘 이 파트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 없이 더 잘 사는 것이다. 그저 내 인생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나를 지키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나에게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 5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무시를 당하면 바로 반응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왜 그렇게 대했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감정과 행동이 상대에게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품격 있는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지키고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레벨을 올리고 무심해지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기준을 높이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5가지가 어찌 보면 복수라기보다 내 삶을 더 단단하고 멋지게 만드는 인생 전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무시한 사람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과 인생이 흐트러질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더 잘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복수는 끝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조용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무시한 게 결국 내 실수였구나.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준으로 평가받기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존재입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아닌 품격으로, 싸움이 아닌 성장으로, 분노가 아닌 행복으로 복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